한국은 멕시코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패배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멕시코가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공을 소유했고 전진했고 멕시코의 홈 관중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해외가 한국에 남긴 평가는 더 불편했습니다. 용감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다. 공을 가졌지만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한 번의 실수 이후 경기를 되돌릴 힘이 부족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김승규의 실수도 손흥민의 교체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왜 멕시코보다 못하지 않은 경기를 하고도 단 한 골을 되돌리지 못했을까요? 전반전 한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홈 관중의 압박과 강한 몸싸움을 앞세웠지만 한국은 공을 빠르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멕시코의 압박을 벗어났고 황인범은 공격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서령우가 전진할 때마다 멕시코 수비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흥민에게도 순간적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멕시코 현지 보도는 한국을 공격적이고 용감한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반전에 더 많은 시간공을 소유하며 멕시코를 수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공을 소유했지만 멕시코가 정말 두려워할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패스는 이어졌습니다. 공은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패스가 수비 사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의 오프사이드 라인과 집중 견제 사이에서 고립됐고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횟수도 제한됐습니다. 한국은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멕시코의 골문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월드컵에서는 결정적입니다. 강팀은 공을 오래 갖는 팀이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하기 전에 먼저 골을 만드는 팀입니다. 한국은 전반전의 흐름을 잃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점수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9분 경기의 균형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멕시코의 공이 한국 골문 앞으로 높게 향했습니다. 김승규가 잡으러 나왔고 수비수 이기혁과 동선이 겹쳤습니다. 공은 손에서 빠졌고 골문 앞에 있던 루이스 로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대0 멕시코가 정교한 패스로 한국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골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내준 한 번의 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김승규의 판단과 충돌은 분명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패배 전체를 골키퍼 한 명에게만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실수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점 후에도 한 골을 넣을 시간이 40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더 높은 단계의 팀이라면 그 실수를 덮어줄 공격이 나와야 했습니다. 골키퍼가 실수한 날 공격수가 구해주고 공격수가 막힌 날 수비가 버텨주는 것, 그것이 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 골을 끝내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6분, 가장 뜨거운 논쟁을 만들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이 동시에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한국은 0대1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골이 필요할 때 주장 손흥민이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 번의 침투, 한 번의 슈팅, 한 번의 역습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와 황희찬을 투입했습니다. 이 선택이 무조건 잘못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의 수비 라인에 계속 막혔고 공을 잡았을 때도 평소만큼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체력과 더 직접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체의 이름이 아니라 교체 이후 한국이 무엇을 보여줬느냐입니다. 손흥민이 빠진 뒤 멕시코 수비는 더 이상 한국의 역습을 이전만큼 두려워했을까요? 오현규와 황희찬을 활용하는 명확한 공격 패턴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측면에서 올린 공이 누구를 향했고 세컨드볼을 누가 잡아야 했을까요? 한국은 공격수를 바꿨지만 경기의 질문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여전히 중앙을 막았고 한국은 외곽에서 공을 돌린 뒤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56분 교체는 단순한 선수 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이 손흥민 없이도 경기를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 막판 조규성의 헤더와 양현준의 슈팅은 멕시코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멕시코 골키퍼 라울 랑헬이 연속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경기는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오늘 패배는 더 답답합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한 번의 기회를 골로 만들었고 한국은 마지막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두 팀의 차이는 경기력 전체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해외 보도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영국 매체는 한국과 멕시코 모두 창의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전력으로는 토너먼트에서 멀리 가기 어렵다는 차가운 시선까지 내놓았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한국이 용감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멕시코가 한국의 인내심을 무너뜨렸다고 봤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이 평가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먼저 실점하고도 역전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만에 해외는 다시 한국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국제무대의 냉정함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가능성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강팀이라는 인정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체코전에서 역전할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는 실점 이후 같은 힘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배는 승점 3점을 잃은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한국이 정말 성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존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홈 관중 앞에 개최국을 상대로 끝까지 한 골차 승부를 했습니다. 공을 소유했고 기회를 만들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점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용기를 결과로 바꿀 정교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하면 남아공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승점 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은 승점 1점입니다. 남아공을 이기면 한국은 스스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승부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만 바라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조별리그 통과가 아닙니다. 멕시코전 이후 나온 해외의 평가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창의성이 부족한 팀이 아니다. 손흥민 한 명이 막히면 끝나는 팀도 아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팀은 더더욱 아니다. 이 세 문장을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공을 소유하는 속도가 아니라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공격을 끝내는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의 활용입니다. 손흥민에게 무조건 공을 몰아주는 것이 보호가 아닙니다.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적은 수비수를 상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교체 이후의 명확성입니다. 누가 들어오든 그 선수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보이는 축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은 졌습니다. 골키퍼의 실수는 분명 아팠습니다. 손흥민의 56분 교체도 오래 논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본질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멕시코보다 훨씬 못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졌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남아공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해외는 한국을 용감하지만 제한적인 팀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말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공전에서 공격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손흥민이 침묵해도 다른 선수가 골을 넣고 한 번 흔들려도 팀 전체가 다시 일어나며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패배를 가장 완벽하게 지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손흥민의 활용입니까? 공격 전개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실수를 줄이는 수비 집중력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